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테슬라의 이제 가격 인하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품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은 치킨 게임이라던가 혹은 영업이익률을 아무튼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하나만 알고 아마 둘은 모르지는 반응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메가팩 그러니까 ESS라던가 태양광 이런 쪽에서 미국 정부의 IRA 법안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그리고 CS 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CS 윈드 폭발적인 성장 올해부터 시작, 해상풍력 타워 압도적 세계 1위, 벨사스 GE, 지멘스 핵심 협력사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전부터 CS 윈드에 대해서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CS 윈드의 주가도 좀 빠르게 상승한 것은 맞아요. 이 영상이 대략 일주일 전쯤에 찍었던 영상이고 그 당시 주가가 63,20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71,300원이죠. 사실 CS 윈드 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주가가 꽤나 급등했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태양광 기업들, 풍력 기업들 할 것 없이 IRA에 걸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ESS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ESS 쪽에서도 강력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ESS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루언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죠. 스템, 역시나 고평가 이슈로 인해서 꽤나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게 많이 상승한 거지 않아도 꽤나 상승한 거예요. 이게 약간 1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직관적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 내는 거에서 대략 한 50%, 적어도 50%에서 100%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원금만으로, 탄소배출금 판매권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대략 미국에서도 2천조 원 이상을 IRA 법안에서 쓰겠다고 밝힌 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풍력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산업이 IRA 법안에 딱 들어맞을 수 있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물론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단기적인 영업이익률 하락, 그에 따른 실적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IRA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가격 인하에 대한 영업이익률 하락했다는 단기순이익 하락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퉁치고도 남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번 인하로 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6.4%에서 테슬라 가격 인하가 있었고, 대략 6.4%에서 20%가량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정도가 20%이고 테슬라 모델 3가 6.4%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보조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기준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만 가격을 인하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 혹은 그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두고 있다 혹은 오히려 인상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른 레거시 기업들이 가격을 동결 혹은 인상했을 때에는 당연히 테슬라 모델 시리즈의 매력도가 증가하겠죠. 보통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두고 티핑 포인트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레거시 기업들은 지금도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2개 기업밖에 없어요. 테슬라와 BYD.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레거시 기업들이 가격을 똑같이 인하한다면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적자 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연기관 차를 많이 판매함으로써 전기차에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실정의 상황에 봉착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혹은 유지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결하거나 인상했을 때는 판매량이 반토막 나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가격 인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모르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전기차의 점유율, 신차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대략 한 10%에서 30%, 뭐 적게는 5%, 그러니까 5%에서 신차 점유율이 5%에서 대략 한 30%, 많게는 30%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고, 특히나 라이트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이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판매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의 2배 증가하면 판매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비용이 15% 이상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테슬라의 증설과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가격 인하까지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혹은 받는다고 치더라도 테슬라 제품과 그리고 다른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랜저 혹은 소나타 이 정도 급과 혹은 뭐 펠리쉐이드 이 정도 급과 이제 테슬라의 이제 모델 3부터 모델 Y, X까지의 제품의 가격 라인이 동일해졌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자동차를 사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좀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생각하고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제품을 환경에 좋다는 이유로 소비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상 효용성을 보는 것인데,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 외관적인 측면, 가치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주유비라던가 혹은 유지비, 차량 가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전기차가 기존 차를 압도적으로 압살하는 것이 바로 이 유지비와 주유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조차 만약에 동일해지고 가면 갈수록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설비가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겠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의 자동차의 가격 인하 그리고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 자동차들과 가격이 동일해진다면 과연 기존의 전기차 기업들 혹은 자동차 기업들과 테슬라의 간격은 어디까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제품 가격 인하를 사실 치킨 게임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악재로는 저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꺾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혹은 다른 기업들과의 상대적인 강도를 봤을 때에는 딱히 걱정할 혹은 우려할 이슈는 딱히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 주말에는 제 계좌도 오픈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좋은맛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 멤버십을 운영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제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은 계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말 혹은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아마 공개할 생각인데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공개되었을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해외 주식에서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에요. 네. 하나가 테슬라이고 하나가 이제 다른 이제 중국 기업인데 마이너스 3%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기준 5.4%가 하락했다는 기준으로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익입니다. 65%, 75%, 뭐 10%, 13%, 12% 이런 식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총 8종목 투자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종목 빼고 전부 다 수익이에요. 근데 두 종목이 손실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8%, 나머지는 전부 수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꾸준히 오픈하고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하는 내역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과장을 한다거나 선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라인이 생길 경우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추세가 꺾일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우려만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정도의 이슈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인가? 사실상 다른 기업들에서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동일해진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것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차를 산다면 가격이 동일한데 차량 유지비와 주유비에서, 그리고 효용성에 대비해서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전기차를 구매할 것인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팔면서 그나마 수익을 보존했던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치킨 게임이 테슬라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혹은 압도적인 원재료의 그런 수급 상황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특히 공장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인력 비용 혹은 마케팅 비용도 0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테슬라는 목표가 명확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2020년대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테슬라의 목표는 로보택시죠, 로보택시. 그러니까 많은 차, 최대한 많은 자동차를 판매해서 많은 자동차를 뿌림으로써 로보택시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데이터의 양, 그리고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FSD의 정교화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서도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훨씬 더 차이를 벌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이런 차이를 더욱더 벌리겠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에서의 테슬라의 압도적인 강점이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도 옮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의 압도적 강점이 하드웨어에서의 압도적 강점으로도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장기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쪽일지, 그리고 지금의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이 과연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메가팩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미국의 압도적인 굉장히 대규모의 지원 정책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사 만약에 테슬라의 그런 전기차 판매량이라던가 혹은 판매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계산에 저는 섰을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격이 인하되자마자 매일같이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IRA 법안에서 최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 필승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